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입니다. 제곱근의 뜻과 성질부터 보시면 제곱근이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x가 a가 될 때, 즉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x제곱이 a일 때 이거를 제곱근이라고 해요. 제곱근을 처음에 도입했던 이유는 우리가 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9가 되는 수, 1이 되는 수 이런 애들은 1, 2, 3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5가 되는 수, 6이 되는 수 이런 애들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정의할 문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x제곱이 2다 하면은 x는 풀마 루트 2다 이렇게 풀마 루트를 씌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이 x값을 제곱근이라고 하더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곱근의 개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제곱해서 양수 되는 애들은 양수, 음수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말은 2의 제곱근이 뿔마 루트인데 플러스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나 절대값을 씌우면 그 값이 동일하더라 이 뜻입니다.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나 음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돼요. 즉 음수가 되는 제곱근은 없다라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거고요. 우리 이제 고1 공통수학 1 수학에서는 허수를 배우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허수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수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게 맞고요. 허수까지 확장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제곱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은 3-1 내용이니까 제곱근이 없다라고 표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제곱근은 기호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이건 근호라고 한국말로 읽고요. 제곱근이나 루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는 양의 제곱근, 음수인 거는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즉 4의 양의 제곱근은 2고요.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음에 a의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뿔마 루트. 근데 이제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이기 때문에 뿔마 루트 a랑은 확연히 다른 수입니다. 두 개가 같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같은 경우 a의 제곱근을 제곱하면 a가 된다. 즉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루트 밖에 제곱이 있을 때는 서로 없어진다. 요거고요.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데 절대값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표현해야 합니다. 요거는 헷갈리지 않게 여기 한 켠에 잘 써두도록 합시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같은 경우 a가 b보다 작았다면 양수인 값에서요. 그럼 루트를 씌워도 똑같이 작습니다. 루트를 씌웠을 때 작다면 루트를 베껴도 작아야 돼요. 이건 다 양수일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랑 루트 7을 비교해야 된다면 얘도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제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가죠. 루트 4. 당연히 루트 7이 큰 거예요. 3하고 만약에 8이 궁금하다. 그럼 얘 루트 8이 궁금하다. 그럼 이걸 루트 안으로 넣어요. 3, 3에 9니까 루트 9죠. 그럼 루트 9가 더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제곱근을 곱하거나 나누게 할 때 루트 안에 한 번에 합쳐서 넣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밖으로 뺄 수 있는 건 빼셔야 돼요. 루트 4라고 답을 쓰면 틀립니다. 2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곱근의 나눗셈도 마찬가지. 안에 있는 건 안에 있는 것끼리, 밖에 있는 건 밖에 있는 것끼리 나누시면 됩니다. 루트 20 같은 경우에는 얘가 4, 5, 20이기 때문에 4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2루트 5 이렇게. 그래야 4, 5, 20인 거니까요. 이거 바꿀 수 있는 거 조심하시고. 제곱근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 우리 분모의 루트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분모의 루트가 있는 상태로 답을 내시면 안 됩니다. 분모의 루트가 항상 안 보이도록 이 작업을 해주는 걸 유리화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다. 그럼 반드시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요. 루트 안에 있는 애가 같을 때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3루트 2 빼기 뭐 루트 2다. 이러면은 3 빼기 1이니까 2,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거지만 3루트 2에서 2루트 3을 빼라? 요거는 더 정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요까지만 쓰는 거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애가 같을 때만 이렇게 합쳐서 쓸 수 있는 거고 다를 때는 딱히 뭘 못하더라. 그래서 뭐 괄호가 있으면 이렇게 분배해서 쓰셔라. 계산 연산은 다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AC, AD, BC, BD 그래서 모든 항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 공식이 이렇게 5가지죠. 이 중에 3번은 합차 공식이라고 불리는 되게 중요한 공식입니다. 앞에는 합의 제곱, 차의 제곱, 합차 공식, 그 다음에 요거 4번,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요거는 까딱히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네 둘이 더한 게 x개수, 둘이 곱한 게 상수가 된다는 것쯤은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두 어쨌든 간에 1, 2, 3번까지는 반드시 암기. 4번, 5번은 전개로도 가능하지만 4번은 그냥 빠르게 계산이 되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7, x 플러스 3 요걸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1이 된다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은 적절하게 어떤 수를 문자로 바꾸었을 때 계산이 편해질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2번 정도만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려면 합차 공식을 써야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1 마이너스예요. 그럼 분모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분자는 1 빼기 루트 2니까 결국엔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유리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서 외웠던 그 곱셈 공식들을 이항하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이항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서 2ab를 뺀 거다. 또는 a제곱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에서 2ab를 더한 거다. 또는 이제 얘는 플러스 2ab가 나오고 여기선 마이너스 2ab가 나오므로 4ab를 더해주면 똑같아진다. 얘는 마이너스 2ab가 나오고 얘는 플러스 2ab가 나오므로 4ab를 빼주면 둘이 똑같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변형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박스에 있는 이 참고도 되게 중요해요. 얘는 이제 B 자리에 a분의 1이 대신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원래는 여기가 2ab였잖아요. 근데 b 대신에 이제 a분의 1이 들어가니까 a 곱하기 a분의 1 해서 1이라서 생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a, b였는데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1이라서 안 쓴 거예요. 위에랑 사실 똑같죠. 얘만 알고 계시면 요거는 어렵지 않게 바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식을 보고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지 이건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이런 것만 깨달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선생님이 이건 반의 제곱 얘기를 드립니다. x제곱 개수가 1일 때 이 1차 개수의 반의 제곱은 항상 상수여야 돼요. 얘를 반띵해서 제곱한 거 2분의 1a죠. 반띵해서 제곱하면 4분의 a제곱이거든요. 걔가 b가 돼야 됩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는 완전 제곱식인데요. 얘를 반띵하면 3이잖아요. 그걸 제곱하면 9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인 거예요. 또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도 완전 제곱식인데요. 얘를 반띵하면 5죠. 그걸 제곱하면 25거든요. 얘도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도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데요. 이것도 사실 고등수학, 공통수학 1이랑 좀 겹치는 게 많아요.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고 공통부분이 좀 많이 보인다 하면 치환을 합니다. 다른 문자로 잠깐 바꾸는 거죠. 공통부분이 2개면 문자 2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a-b, b 플러스 c. 얘를 b라고 두시면 a 플러스 b,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뭐 적당하게 공통부분이 생기도록
묶어내는 인수분해. 이거를 아마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보기차식 같은 경우도 되고 아니면 예시처럼 이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의 항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요. 그럼 합차 공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애들은 묶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이 좀 많다. 문자도 많다. 그러면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요. 이 경우는 지금 A 2차, B 1차죠. 그럼 B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합니다. B로 묶고 나머지 A 냅두고 그래서 B로 묶은 다음 A가 되는 애들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항이 두 덩어리인데 이 중에 A 플러스 2가 공통이라서 이걸 한 번 더 묶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묶어내고 남은 애들을 쓰시면 A 빼기 1 더하기 B다. 이거 다 공통수학 1에서도 쓰는 방법이니까 중등 문제에서 많이 해보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수 계산할 때 많이 하는 거고 요것도 똑같이 반복되는 수가 있다. 아니면 중심이 되는 수가 있다 하면 그거를 문자로 바꿔놓고 보시면 아마 식이 보일 거예요. 대신에 공식을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